네, 오늘은 화제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주 만에 오시는 건가요? 예. 네, 그 사이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컷오프 결정 있고 일주일이 흘렀는데요. 잠도 잘 안 오셨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상주보다 곡쟁이가 설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네. 저는 담담하고 또 우리 당이 늘 공천 실패로 2번의 탄핵을 가져오고 이랬는데 아직도 당대표나 공관위원장이 왜 우리 당이 망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고 네. 제 개인이 무슨 공무를 맡을 권한이 침범돼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공천을 정비하지 않고는 2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도 또 결과가 뻔하고 승리를 위한 가장 전제 조건이 공천개혁이다. 공정한 공천이다. 네. 그것 때문에 당원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우리 대구는 우리 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늘 대구만 공천 때 당권 공천권을 진 사람이 흔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막아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해가 제일 크니까 이런 점들을 시민과 당원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는 담담합니다. 무슨 분해서 잠을 못 잔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예상 바뀌십니다. 예. 역시 육선 의원님은 다르시네요. 우리 조정훈 기자하고도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지난주 목요일에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셨어요.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이 가처분 신청을 내신 이유, 컷오프에 반발하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정치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하도 이런 횡포를 자주 부리니까 이걸 끊을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첫째는 공천은 헌법, 공직선거법, 우리 당헌 당규의 민주적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당이 스스로 정한 컷오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컷오프 한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컷오프는 제도 자체가 많을 때 제일 밑에 성적이 나쁜 사람 몇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이건 컷오프라는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나은 사람 2사람만 했으니까 이건 뭐 컷업인지 뭔지 말도 새로 만들어내야 될 지경이에요. 네.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의결이 없었어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렇게 하고 이건 통과된다 이렇게 두드려야 되는데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으로 통과됐습니다라는 것도 없고 그냥 반대 기권하고 더 이상 없느냐 없다 하니까 그럼 모두 찬성으로 간주한다 이러고 나가버렸다는 거거든요. 네. 절차도 심각하게 위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논리를 대고 계시는데 판사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신청을 아니 내신 낸 거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당이 1년에 200억 이상의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네. 미국의 판례는 국고보조를 받는 단체는 자율성이 많이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바로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그런 점들도 다 검토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요새 법원에서 정당 공천의 자율성을 중시하기는 하나 공당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중요성, 민주성이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거군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성을 존중하는데 자기들이 정한 기준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기준 자체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네.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네. 일단 기준을 정했으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재량준칙이라는 용어를 써요. 재량은 이때 너가 정한 기준은 지켜라 이런 거죠. 네. 그 결과가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중에는 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오늘까지 저희들이 주장과 자료를 다 내면 네. 공관위 측에서 내일까지 내고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재판장이 말씀하셨어요. 빠르면 수요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결론이 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2016년도에도 일부 승소를 하시지만 결국 공천을 못 받으셨잖아요. 수성을 출마하셨어요. 근데 그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이 너무 법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갑니다만 그때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한 걸 제가 그 재판을 걸었거든요. 네, 여성 전략 공천 예, 지역이었죠. 그랬는데 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탈당 시간이 있어요. 네. 탈당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소송을 할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성 우선 지역으로 정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차적으로도 가능한데 이번은 저를 경선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경선에 넣으라고 하면 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번 그 경선 같은 경우도 오늘 저녁에 이따 오후 6시부터 TV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에 의원님은 결국 참석을 못 하시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쨌든 승수가 나더라도 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그 결정이 바뀌지 않을 거다 이런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고 우리 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법원에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주세요 하는 판결을 여러 건 걸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존립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집권도 했던 당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법원 판결을 안 지키는 당이 되면 헌법의 정당 해산 요건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당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또 정정을 했다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성적이 높은 2명을 컷오프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2일과 23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총리와 이제 1대1 대결, 가상 대결을 해보니 공교롭게도 컷오프 당한 의원님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상위 두 분으로 나타났어요. 이 결과에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했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더 아셔야 될 것이 이틀을 여론조사하는데 첫째 날에 컷오프 발표가 네,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틀째는 확 떨어진 거거든요. 5%인가 6%.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면 훨씬 더 높은 거죠. 네, 이틀 중에 예. 1.5일이 사실상 컷오프가 발표된 그렇습니다. 이후였다는 나머지 거죠. 의원들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해행위가 있나 싶고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후보가 되면 수성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막으려고 한 것이다. 네, 보궐선거 출마를 막으려고 예.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계엄 잘못됐다. 윤어게인 잘못됐다. 그다음에 부정선거 없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잘못하고 있다. 이걸 비판한 건데 거기에 대한 괘씸죄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동혁 대표 옆에 뭐 유튜버가 붙어 있어요. 그 유튜버가 황교안 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경쟁자들을 다 잘라내기만 하면 당신이 대선 후보가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차기 그래서 대권 후보를 예, 말씀하시는 이준석 거죠? 대표 당 밖에 있고 딴 당에 있고 한동훈 대표도 무리하게 잘라낸 게 그거라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 대구 경북인데 이 대구 경북에 유력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싹을 자르는 겁니다. 당내 견제를 위해서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 당원이 많은데 자기 말을 잘 듣는 소위 속된 말로 꼽은 걸 갖다 넣어가지고 그 표를 가져가려고 한다. 뭐 이런 추측들만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인선 시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예. 22일 날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왔다 갔잖아요. 예. 그리고 25일쯤 1차 컷오프를 발표할 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바로 발표를 했다. 이거는 대구시 국회의원들도 다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이제 그래 할 수밖에 없었던 듯한 것이 장동혁 대표가 그날 와서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역 언론이 이제는 공정한 경선이 되는가 보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이틀 3일 가면 그게 기정사실화되니까 네. 그거를 뒤엎기가 어려우니까 바로 공정 경선이 굳어지기 전에 해버리자 이래 했던 거 아닌가 짐작할 뿐이죠.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공정한 경선이라고 해놓고 이런 결과가 공정한 나오면 경선이라고 하면서 이틀 3일째 보도되면 다들 그래 되는가 보다 알 때 안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막 좀 바로 그냥 그래 뿌리자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동훈 전 대표 보궐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 이후에 또 한 전 대표와 의원님이 이제 연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또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소통을 하고 계세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엔티가 대구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에게 항의를 많이 해요. 왜 연대하느냐고. 그런데 무슨 서로 만난다든지 뭐 이런 건 없고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우리 당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이니까 친분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는 뭐 만나고 대화도 하고 이런 모양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이 윤의계인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방향이 같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미 연대다. 우리 당이 이렇게 가서는 성공할 수 없고 잘못된 건 사과하고 바르게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점에서는 이미 방향성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 당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예. 지향점이 같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 그 만약에 한동훈이 보궐선거로 이제 내 지역에 출마하면 내 도움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언론 이제 보도를.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은 제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경선에 들어가서 제가 후보가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지고 이건 도저히 승복 못하겠다. 대구 시민들의 뜻을 들어보니 무소속이라도 하자. 이렇게 돼서 나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고 한 대표가 무소속으로 오면 돕거나 협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도 무소속이 되고 한동훈 후보도 무소속이 되면 무소속끼리야 다 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무소속 출마설이 계속 돌아요. 아니 그거는 그때 돼서 이야기해요. 그거 자체가 이 사태의 본질을 자꾸 흐려요. 네. 이거는 공천 횡포, 그다음에 우리 당이 패망하고 두 번이나 탄핵받은 원인에 집중해야 되지. 자꾸 그런 결과가 생기면 그때는 그걸 논의해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호영 개인이 무슨 뭐 이 권리 침해된 걸 불만 가지고 이래 싸우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언론인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이게 우리가 왜 계속 망하고 있는지, 총선 때마다 의석이 줄어들고 그 결과 탄핵으로 연결되는지 그 가장 근본 원인은 잘못된 공천에 있고 함부로 하는 공천에 있다. 네. 그리고 그 공천이 대구 경북의 인재를 싹을 자르고 발전을 저해한다. 이것만 좀 당분간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우리 당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당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집권도 했던 당이고 제가 오래 몸담았던 당인데 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한두 사람의 행태가 당을 제대로 못 살린다는 것뿐이지 이 우리 지지자도 우리 대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올라가면 어느 분은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당이다. 네. 왜냐하면 최빈국에서 최고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만든 게 우리 당 아닙니까? 옛날 뿌리로 올라가면 이 자랑스러운 당을 지금 이정현이나 그 전에 공관위원장이나 당대표들이 망쳐놓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좀 전에 그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에 대해서 정비가 제대로 된다면 그럼 후보를 사퇴할 의향도 있으신지. 제대로 되면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사퇴를 하나요? 네, 애당심이 엄청나신 것 그렇기도 같고. 하고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12년 전에도 40.33을 얻었고 그 사이에 총리도 했고 더구나 여당이고 지금 기세등등하게 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여론조사에 가장 앞서가던 사람 1, 2위를 빼내고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해당 행위를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선거에 패하면 당은 정말 어려워질 텐데 이정현이 그때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숨는 거 이외에. 네. 그 말씀하신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1대1로 대결을 하면 내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압도적으로 자신 있다 보시는 거고 무소속 출마는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혹시 3파전을 해도 내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제 그렇겠죠. 마지막에 만약에 3파전이 되면 소위 보수표를 가르기 때문에 민주당에 어부지리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우리 지지자들이 표로서 아마 단일화 시켜주지 않겠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뭉칠 거죠. 거다. 예, 그렇게 말하지 생각해서 않아도. 되는 쪽, 이기는 쪽으로 가지. 물론 표 손해는 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다 점검하고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진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떼고 대구시장 예비 후보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지금 선거운동을 계속 네, 하고 지난 주말에 있어요. 야구장을 가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진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의원님께서 만일 무소속으로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뭐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보 등록을 하고 나면 단일화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구 선거의 비용이 12억 정도 돼 있어요.
그 선거 공보 인쇄하고 하는데, 근데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돌려받는데 중간에 사퇴하든가 하면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이 보존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이라도 어느 시점이 넘으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자체가 비극이지요. 제도적으로 단일화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이 기꺼이 협력할 분위기를 만드는 게 경선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저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율 1, 2위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지 않든지 딴 당을 찍겠다는 거예요. 이런 참 이 개탄스러운 짓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당 지도부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뭐 민주당 당선 시켜 주려고 작정한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너무 대구를 우습게 봤다 이런 말에 의원님도 공감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언론에서 우습게 봤다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자존심을 건드렸다 우습게 봤다는 우리가 평상언데, 다시 들어가 보면 시민들의 주권을 침해한 거예요. 이게 투표권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후보를 누구를 고를지. 그다음에 당원들로서는 당비를 내는 대신에 당원권이란 게 후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를 침해한 헌법적인 위반 사항을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자존심 가면 약간 기분 나쁘다, 뭐 무시했다 이건데, 저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주권과 당원권을 침해한 거다. 네, 훨씬 더 분명히 심각한 좀, 문제다. 심각한 거죠. 네, 그 오늘 저희가 유튜브를 켜놓고 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의원님을 응원하러 오셨네요. 네, 그리고 네, 문차숙님께서 육선 의원의 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제 당과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애당심이 굉장히 깊으실 텐데 실망도 그만큼 크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공천 피해를 여러 번 본 사람 아닙니까? 그 제 개인의 피해가 아니라 훨씬 더 괜찮고 시민들이 선택할 사람을 배제하는 당, 이래서 어떻게 집권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활동하다가 공천 배제될 때 원칙과 기준이 없이 배제되니까 그 이후에 당에 협조를 하지 않아요. 또 지지자들을 협조하자고 할 명분이 없어요. 공정한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안 돼서 아쉽지만은 우리 당을 도와야 된다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당의 최다선, 그것도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심사한다고 하면서 이유 같지 않은 걸 마련해오면 우리 당을 어떻게 정을 가지고 사랑하겠어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선거는 큰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이 계속 모여서 힘을 합치고 그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대동단결이 되는데, 이 공천 앞두고 민주당이 큰 선거 앞두고 공천 분란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도 운영하고 공천 관리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찬스가 왔다, 내가 이때 내 맘대로 해보자 이러다가 안 되면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천을 해서 이 당의 비극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으시지만 또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상황이신 것 같고,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하면 2년 뒤에 총선에 또 줄 잘 서는 사람이 공천 받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1, 2등을 자르고 공천 주더라도 그 사람들 뽑아주더라, 대구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플러스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우리 당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 잘 서야 되고 낙점을 받아야 되는데, 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 이러면 당이 점점 지금까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쪼그라들었고 실패한 거예요. 네, 저희가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정규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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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이크는 이제 오프했고 유튜브를 온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주호영 의원님 계속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그 유튜브 화면이 다른 분들께 안 보여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의원님의 공천 탈락 사유가 세대 교체인데, 뭐 다른 분들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훨씬 많다. 이게 육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로 보면 많지 않다.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잘 말씀해 주셨네요. 세대 교체는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그다음에 세대 교체를 한다는 말이 이번에 없어요. 그냥 저의 경우에 말이 나오니까 한 거예요. 근데 인천 우리 시장 후보, 그다음에 경남지사 후보 이번에 단독으로 공천을 다 받았어요. 단수로. 근데 저보다 3살, 4살씩 위고 정치도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정현 본인 자신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정치도 오래 했어요. 그럼 세대 교체해야 되면 자기가 공관위원장을 맡지도 말아야 되고, 요번에 광주 뭐 나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앞뒤 말 자체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세대 교체라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더 선배를 상대로 이제 역할을 다 했다고 물러가락하고 그것을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무슨 이정경 개인이 세대 교체하니까 너 나가라, 그게 독재적인 말씀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까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쓴소리에서 내가 좀 찍힌 거 아니냐, 소위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 오래 되셨잖아요. 제가 보신 지가.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 인터넷 민원도 가져온 적이 있고 그 사이에 관계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완장을 채워주고 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비굴하고 완장 차면 오만해지는 그런 사람 유형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짐작할 뿐이죠. 뿐인데 누구는 거의 뭐 20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만은 2007년 대선 때 친이 친박의 앙금이 남아있어 그런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본인의 속내를 드러낸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 꽃길을 걸었다, 오래 했다, 뭐 이런 건데, 제 꽃길 걷지 않았잖아요. 무소속으로도 당선돼보고 지역구도 옮겨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정권의 위기가 크게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이에요. 그건 누가 수습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에도 나옵니다마는 박 대통령이 업적으로 가장 자랑한 것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에요. 그 제가 연금 특위위원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또 하루에 850억씩 나라 돈에서 이자가 나가는 국민연금 개혁, 그거 다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이고, 최근 대구에 한 20년 내 중요한 큰 프로젝트들, 달성국가산단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TK 통합신공항법 제정, 그 다음에 도시철도 3호선 개설, 803 국립공원, 이런 거 전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나가보면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래 했다, 뭐 한 게 뭐 있노 이하는데, 저는 중앙에서, 국회에서 우리 당을 위해서나 정부를 위해서 혹은 지역에서도 저는 충분히 많이 했고 누구와도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다른 지역 뭐 국민의힘 후보님들이나 혹은 같은 지역 경쟁자들 중에서도 이런 식이면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냐, 뭐 너무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그런 부분에 이제 상처가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같은 맥락이신 것 같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거치는 시절에는 보수가 우리 사회의 주류였어요. 당선 확률이 높았지요. 그때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때 혁신도 하는 거고 개혁도 하는 거지. 지금 쪼그라들어서 소수고 야당인데 이길 사람을 내는 것이 공천이지, 무슨 딴 뭐 세대 교체네 뭐 딴소리 할, 아예 공천의 개념 자체, 컨셉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저 이인선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컷오프 역시 경선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선당 후사의 자세를 좀 임해달라. 그 앞뒤 말에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네. 선당 후사는 내가 희생함으로써 당이 크게 좋아질 때 하는 것인데, 당이 크게 좋아지는 것은 공천 제도를 바로 잡았을 때 크게 좋아집니다. 내가 싸우는 게 선당 후사예요. 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못된 공천을 해놓고 따라주는 것을 선당 후사라는 식으로 해와서 우리가 이게 고쳐지지 않은 채로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컷오프도 공천의 한 과정이다. 맞지요? 맞는데 내가 뭐 옆 지역구니까 관계를 고려해서 험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컷오프 자체가 사전에도 그렇고 제일 못한 꼴찌를 잘라내는 제도로 전 세계로 돼 있어요. 1, 2등을 자르는 컷오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컷오프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을 지켰더라면, 혹은 내가 그중에 성적이 객관적으로 안 좋았으면 내가 그건 당연히 따라야지. 받아들이겠다. 따라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기준도 안 맞고 내가 성적이 좋았는데 납득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준 성적하면 너무 온순한 말이고, 아니 1, 2등을 자르는 컷오프가 있어요. 많을 때 우리
프로골퍼 같은 것도 몇 등 안에 못 들면 다음에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컷오프예요. 근데 1, 2등을 자르는 컷오프란 말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혹시 뭐 빠르면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 금요일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곧바로 또 입장 발표를 한번 하시나요? 아니, 뭐 당연히 그래야죠. 인용이 되면 바로 하실 것 같고. 되든 안 되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할지 보고도 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저들 선출직들은 주인이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의 뜻에 따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나는 좀 침착하다 지금 괜찮다 하셨는데 뭐 그럼에도 나중에 이 유튜브 라이브에 이 응원 댓글들을 보시면 힘이 더 나실 것 같아요. 오늘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원님을 응원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가처분 신청 인용 기각 결과에 따라서 한번 또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이 저 개인에 대한 응원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걸 고치려는 그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나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 우리 당이나 대구가 또 이런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결집이라고 봅니다. 네, 당을 걱정하는 뭐 예. 당원들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의 의견이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조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